시니어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시니어픽입니다. 이례적으로 가을철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당황하신 분들이나 가을철 날씨를 보니 겨울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은 온난화와 라니냐 때문에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병 3가지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체온증입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각종 장기에 손상이 가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층들도 조심해야 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심장과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운 날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저체온증에 걸리는 거지 나는 집에만 있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햇빛이 비치는 낮 동안에는 굳이 난방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고 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오히려 실내라서 안심하시고 계시다가 저체온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년층 분들은 근육량이 적어 체온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 자체적인 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생각과는 달리 실내에서도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을 알 수 있는 초기 증상들로는 온몸, 특히 팔과 다리에 심한 떨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닭살로 불리는 털새옹근 수축 현상이 나타나며 피부 혈관이 수축해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푸른빛으로 변하며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잠에 취한 듯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판단력, 균형 감각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체온 유지입니다. 먼저 집 안에 계시는 것이 밖에 나가시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다만 적정 온도 25도 안팎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난방을 사용하지 않으시다면 내복이나 양말 같은 기본적인 방한용품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한 번에 벌컥 하고 한 번에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오래 마시는 것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나가셔야 된다면 외출 전 먼저 체감 온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울 경우 외출을 자제하시고 그래도 꼭 나가셔야 한다면 피부와 찬 공기의 접촉을 최대한 막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마스크, 목도리 등의 방한 도구를 특히 많은 열이 빠져나가는 손과 발 그리고 머리에도 장갑, 부츠, 모자 등을 착용하여 최대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신 후에 땀이 식으면서 젖은 옷을 입고 있으시면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술도 가능한 자제를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 열이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되기 때문에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지면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추운 날씨는 근육도 굳게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노년은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쉬울 뿐 아니라 넘어졌을 경우 뼈가 부러지는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노화에 따라 골밀도가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해 손목이나 엉덩이뼈 등의 골절과 치명상을 입기에도 쉽고 특히 엉덩이뼈인 대퇴부에 골절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생기는데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인 무릎과 엉덩이 관절 등의 심한 통증과 운동장애가 나타납니다.
장기간 내버려 두면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하는 흔하고 위험한 관절 질환인데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은 낮은 기온과 관련이 높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 활동이 줄면서 근육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순환이 적어지는데 이때 근육 자체의 신진대사도 줄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충분한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칼슘 섭취에 신경 쓰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 운동으로 근육과 인대의 활력을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겨울에는 빙판길은 피하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지 말고 지팡이나 보조기구를 활용해 균형을 잡으며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도 아침이나 밤은 최대한 피하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낮에 외출을 해야 시야 확보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폐렴 등 호흡기 질환입니다.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 역시 겨울철 건강을 위협합니다. 겨울엔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인데 바깥 공기와의 온도 차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노년에는 감기에 쉽게 걸리는 이유입니다. 감기에 걸리기에도 쉽지만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젊은 환자들에 비해 노인성 호흡기 질환은 증상이 완만하게 오고 고열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악화된 상태에서 발견되는데 폐렴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발전되기 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영양가 있는 식단, 금연, 금주 등 기본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며 낮 시간에 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잠자는 방에는 가습기나 빨래를 널어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 시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고령자들은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독감 폐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감의 경우 11월 말부터 환자 수가 늘기 시작해 봄까지 유행하는 만큼 11월 중에는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기기까지 2주가량 걸리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지난해에 독감 백신을 접종했으니 이번 해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이 다른 데다 백신의 효과도 약 6개월 정도만 유지되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라면 일정을 확인해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연령대나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철을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